진짜 소득세가 너무 살인적이다. 근데 그게 벤처가 돼요? 그 당시만 해도 이거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만 돈을 쓰시고 활용을 못 하세요. 여기서 개인 투자 조합은 뭐 물론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나는 개인 투자 조합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투자해도 벤처기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사실 이제 지금은 엄청난 전문가가 이제 되셨는데 처음부터 늘 그렇게 잘하셨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전문 자격사는 아니거든요. 저는 어디 가도 제가 전문가를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실행 전문가라고 일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많이 배웠고요. 대표님들하고 지내면서 어울리면서 사실은 이 벤처 소득공제라는 이 제도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대표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진짜 소득세가 너무 살인적이다. 근데 이거 방법이 있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찾다 보니 이 대표께 제안을 드렸었고 지금은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상담 의뢰를 받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래도 어쨌든 처음부터 다 잘하지 않으시네. 시행착오를 겪었거나 이런 건 진짜 내가 잘못해서 뼈 아파서 맞습니다. 엄청난 수업료를 좀 지불한 것 같다. 사실은 지금 오늘 주제인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사실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세고 파워풀하지만 요건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사후 관리에 있어서 제가 조금은 또 미스했던 부분 때문에 근본적인 또 손해를 본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투자를 받는 거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증명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를 하거든요. 등기할 때 주식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전환사채 등기할 수 있는데 전환사채로 등기할 때는 전환사채 발행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전환사채 발행신고를 세무서에서 해야 돼요. 절차입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 발행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를 발행금의 0.1%를 내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만 알고 뒤에 실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실제 그 당시만 해도 이거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세무서에서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 하지 않았던 그런 미신고에 대해서 가산세가 그 0.몇 프로면 뭐 몇만 원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금액은 더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믿고 맡겼던 컨설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거고 제가 이 부분을 잘 알았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피해가 없을 텐데 전환세를 강하게 되면 당연히 반드시 발행한 그 날에 속한 그 분기달의 다음 달, 즉 1월 말, 4월 말 이때는 발행신고를 세무서에 가서 꼭 하셔야 0.1% 가산세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 같은 전문가들 주의해야 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네네네. 이렇게 좋은 벤처 기업을 좀 등록하고 싶거나 네.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하고 싶은 기업들은 네네네. 어떤 준비를 좀 할? 사실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네. 대표께서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뭔가 기술적으로 진짜 독보적인 기술이 있구나.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텍 테크 쪽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벤처가 도움의 업도 벤처가 될 수 있으세요. 저희가 벤처 심사를 하다 보면 내가 사업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떤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했을 때 보세요. 기술이 꼭 지금 나와 있어서 이 실현된 기술로 내가 돈을 벌겠다, 매출하겠다도 있지만 아이디어가 있으신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충분히 내가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벤처 기업을 준비하신 분이라고 하면 대표님께서 정말 창업을 했고 사업을 한 그 목적 문서화시키거나 또는 계획화시키신다고 하면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테크적으로 기술이 독보적이다 그런 거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인증 따로 있어요. NET, NEP라고 따로 있고요.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창업했는데 정말 새로운 어떤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그 대표께서 어필해 주시면 최초 벤처 인증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 이용으로 할 건지 아까 얘기한 연구개발 이용할 건지 벤처 투자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벤처가 될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불가 업종이 있습니다. 그 불가 업종은 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행성, 유흥 관련된 특히 최근에 뭐 가산자산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 추가되긴 했는데 이런 불가 업종만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다 벤처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처음부터 생각도 안 우리는 벤처가 뭐 벤처야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벤처 특별법을 지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 기준에 있는 벤처기업 정의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가능한지를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3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되거든요. 3년 뒤에 갱신 받을 때는요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만큼에 대한 맞습니다. 어떤 실적이 증명이 그러니까 돼야 최초에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이 내용들이 실현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두 번째 갱신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맞습니다. 하겠네요. 대신에 처음에 신청이 된 벤처기업은 3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기술의 고도화나 시스템을 정비하시거나 또 이게 업데이트 매출이 올라갔거나 하는 이런 업적이 있다고 하면 또 갱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규모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뭐 요즘 1인 기업들 맞습니다. 이 나오고 뭐 컨텐츠만 가지고 네네. 하는 그런 기업들도 벤처하는데 가능한가요? 안 된다고 할 수 없고요. 그 1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제일 첫 번째 사업 케이스를 쓰거든요. 사업 케이스 첫 번째 나오는 주요 제품 및 기술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허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스토리를 내가 잘 계획서에 담아낸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필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혹시 뭐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벤처 혁신 성장 유형은 45일 기간 안에 실사는 나옵니다. 간혹 이런 사업 계획서나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는데 누가 써줬다거나 특히 최근에는 AI가 써주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질이 아니게 되면 탈락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이어야 됩니다. 연령이 많고 그게 중요치 않고요. 그분이 지금 생각한 이 사업의 아이템, 기술, 주요 제품이나 기술이 실질이고 이걸 잘 어필한다면 됩니다. 다만 이게 허구거나 아닌 거를 했을 때는 실사에서 원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셨는데 많은 업체들 만나셨으니까 네. 내가 생각해도 벤처가 될까 했는데 벤처가 돼서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특이한 회사? 특이하다면 도소매 업종인데요. 아까 실제 도소매라고 하면 이제 대표님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벤처 되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소매 업종도 실제로 우리 회사의 거래 형태 매출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도서관이 좀 넓잖아요. 네, 넓죠. 많이 블루베리 원료를 사서 우리가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는 원료 수입해와서 납품하는 근데 그게 벤처가 돼요? 벤처가 됐습니다. 원료 수입해서 저기 용기에 넣어서 파는데 네,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원가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하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생각할 때는 그걸 뭐 기술 개발을 해서 효과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성분을 높이거나 뭐 이런 기술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갖고 오는데 거기에서 마케팅 기술이라든지 운영의 어떤 부분들도 맞습니다. 벤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허를 우리가 그 출하나 등록할 때도 그 BM 특허라고 해서 BM 특허나 공정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나 공정 특허로 저희가 비즈니스 특허를 모델 내잖아요. 네. 같은 개념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벤처도. 아이디어거든요. 저는 여기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작게라도 내가 창업을 준비한다든지 뭘 하시더라도 내가 한번 벤처 기업에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것들을 또 하나의 그 도전 과제를 하시면 이게 도전을 안 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사업에 현재 가신 분들 계시고 새로 창업하신 분들도 내 업종이 되겠어라고 그냥 지루짐작해서 그냥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인증이라는 건 사실은 따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그냥 인증을 따는 데만 돈을 쓰시고 활용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 벤처기업도 사실은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시거든요. 혜택이 뭔지 모르시니까 안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벤처 소공제를 또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회사는 자금 조달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금리 상관없고 매출 괜찮아. 그런데도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해? 그러면 벤처 한번 받아보자 해서 그 목적으로 받으신 다음에 또 그거를 또 매출적으로 이용하시더라고요. 벤처 말고도 네네. 우리 이사님께서 딱 그 뭐 법인 우리 대표님들 대상으로 경영 자문을 하시다 보니까 법인 이외에도 기타 다른 어떤 부분들을 또 좀 많이 절세 플랜들이 있다 이런 것들 뭐 한 몇 가지 한번 뭐 말씀 네, 잠깐 해주시면. 저희는 아무래도 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일이 또 많이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나 또 상법 개정안 정부에서 이런 개정안이 발표되면 거기에 따른 또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월 6일 날 제3차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의무 소각하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사주를 갖고 계신 그런 비상장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초에는 상장사만 해당이 될 줄 알았는데 조건을 열어보니 비상장사, 상장사 구분 없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1년 내 소각해야 된다 이런 그 입법이 통과가 됐고 발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과 규정이기 때문에 경과 규정 6개월 플러스 1년의 소각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도 지금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2027년 8월 말까지는 소각을 할지 또는 보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또 문의가 많이 있으세요. 그렇네요. 최근에 이런 얘기가 또 있고 또 이번에 이정희 대표님께서 그 제14 국무회에서 가업 승계 제도에 대한 그 혜택을 대폭 축소하라는 그런 또 시정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아마 올해 입법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실제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경영했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가업 승계 제도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마지막도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7월 넷째 주 목요일, 보통 7월 넷째 주 목요일에 세법 개정안이 이제 예고가 되거든요. 그때 예고될 때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또 내용 중 하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네네. 7월 넘어서 이게 세법 한번 나오시면 네네. 나오면 그때 우리 이사님 한 번 더 모셔서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했던 내용들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주시면 네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저사주 같은 경우도 이게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맞습니다. 열려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또 자사주 보유한 중소기업 많이 소규모회사들 있습니다. 많이 네네.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막 1년 안에 무언가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로 바뀌다 보니까 그쵸 정부의 변경사항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또 신경을 안 쓸 수 써야 없게 됩니다. 예. 없으니까 또 미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군요. 뭐 이건 개인적으로 네네. 우리 이사님 계속 이렇게 법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경영 관리해 주시거나 경영 컨설팅 해주고 계신데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뭐 나는 3년 뒤에 뭘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계획들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 뭐 저희 일은 고객과 하는 일이다 보니까 3년 뒤, 5년 뒤의 계획이라고 하면 실제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도 대표님들께 뭔가 상담적 컨설팅 할 때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 제가 코디네이팅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3년 뒤에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리고 경험 많은 전문가들 라인업을 저 혼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같이 서포트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지금보다 좀 더 탄탄하게 구축을 하는 게 제 또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네, 대표님. 우리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제도 오늘도 또 묵묵히 본인의 현장에서 고전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또는 앞으로 사장이 제 예비 사장님들한테 우리 이사님께서 현실적인 응원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소기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상담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들. 많이 어렵고 힘드실 텐데 이 과정을 제가 또 이겨낸다고 하면 저한테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우리가 지금 창출하고 있는 고용 창출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사회 기여하는 기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헌하는 부분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뭐 벤처 관련된 분들, 자사주 관련된 분들도 얘기해 주셨고 7월에 이제 또 이렇게 법 개정돼서 이렇게 나오면 그때 또 좋은 정보들 한번 다시 또 정리해서 그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관계 없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들 계속 모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윤상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